주연으로 나왔던 데브 파렐도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살짝 나왔지만 잠깐만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랑 한번 동시에 한번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이분에 대해서는 또 워낙 웃겨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이번에 다뤄볼 영화로 데이빗 로어리 감독의 그린나이트입니다. 제가 이걸 하자고 우겼었는데 맞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보면서 욕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저는 이 그린라이트라는 영화를 아마 AND님이 추천 안 했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보고 나서가 더 재밌는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딱 그런 영화에 해당이 됐고 아 너무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영화에 대해서 AND님께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이 그린나이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서왕의 이야기가 아닌 그의 조카 가웨인의 조명하는 그 얘기입니다. 영문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웨인경과 녹색기사라는 14세기에 쓰여진 시가 있어요. 그거를 원작으로 해서 데이빗 로어리 감독이 굉장히 잘 각색하고 찍어낸 영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하여튼 이 그린나이트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온몸이 초록색인 기사가 나타나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웨인이 있는 그 크리스마스 축제 중인 실내에 들어와서 공표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용기 있는 자 나와서 나와 대결을 하자. 나와의 대결에서 이긴다면 명예와 커다란 토끼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서왕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죠. 왜 쭈그렸냐? 아서왕이랑 그 원탁의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담이나 명예로움을 아직 어린 가엔경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젠간 나도 기사가 되고 싶다. 저런 명예로운.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은 조금 홍대 클럽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 환락의 도시에서 좀 즐기고 싶은데 아서왕이 이제 보여줄 때다. 너를 증명할 때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싹 하니까 약간 아빠가 아닌 아빠. 부모님 댁 가면은 아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 맞아. 딱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죠. 너와의 대결 내가 하겠다. 그린나이트의 목을 확 베어버려요. 근데 갑자기 그린나이트 목 잘린 그린나이트가 자기 목을 들면서 일어나. 공포스러웠어. 왜냐면 마법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마법의 인물인 그린나이트가 가웨인한테 약속대로 1년 뒤에 나를 찾아와서 똑같은 공격을 받아내라. 명예롭게. 이러면서 유유히 떠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막 너의 용기 가상하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 용기가 지속되려면 그와 했던 약속, 똑같은 공격을 받아내야 된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가웨인은 기사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린나이트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죠.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여정에서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명예와 죽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떻게 오늘도 괜찮았나요? 지금 또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그래. 그리고 데이빗 로어리 감독이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감독이 눈에 띈 거는 고스트 스토리라는 그거를 봤을 때 와, 이 감독 뭐지? 이것도 근데 그린나이트랑 비슷하게 조금 잔잔한 심하게 잔잔하거든요. 근데 그 잔잔함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세요. 나중에 이 스토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거는 충격이나 이런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그 연출력에 되게 감탄해서 이 감독 뭐지 하고 메모를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린나이트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고 극장에 가서 보게 됐죠.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진짜 저는 더 뭔가 웅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 영화 사운드도 되게 좋았고 근데 그린나이트 개봉한 게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늦게 개봉했다고 관객이 거의 없었어요.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흥행 실적 보니까 몇만 안 되더라고요. 좀 안타깝게도. 맞아요. 아쉽다. 그래서 소개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사실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해서 감독의 의도를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진짜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손잡고 꼭 데려갈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는 거죠? 저는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은 감독님 소개를 하자면 농담이에요. 농담. 주연으로 나왔던 데브 파렐도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살짝 나왔지만 잠깐만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랑 한번 동시에 한번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베리 키오건. 이분에 대해서는 또 워낙 웃겨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여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골랐는데 저는 이제 덩케르크에서 자원에서 가는 선원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힐링 디어라는 영화에서 거기서도
뭔지 영화는 아직 안 봤지만 무슨 느낌인지 벌써 느껴져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네. 거기서 어떻다고요? 어쨌든 이분의 캐릭터가 킬링 디어도 그렇고 여기 그린나이트도 그렇고 조금 음산한 느낌, 뭔가 미스테리한 이 사람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신스틸러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 사실 주인공보다 이분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요. 저는 최근에 봤던 이니셜인의 벤시 거기서도 연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진짜. 이니셜인의 벤시까지 스포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연기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와 미쳤다. 그래서 상상이 된다. 진짜 그 꼭 보세요. 이니셜인의 벤시는 작품적으로도 좋지만 알겠습니다. 연기의 앙상블들이 와 최고예요 진짜. 또 뭐 눈이 가는 배우가 있었나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 숀 해리스. 숀 해리스도 맞아. 저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아서왕이라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아서왕들에 대한 영화를 보면 되게 강하고 젊고 용감무쌍에 싸우는 역할로 그쵸? 대부분 아서왕이 묘사가 됐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거의 노쇠한 캐릭터고 가웨인이라는 장수한테 어떻게 보면 좀 물려주는 그 마지막 끝물의 역할이었는데 아서왕 서사가 저는 더 새롭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가웨인의 고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풀어내는 영웅담이 그 영웅을 막 신격화하는 것보다는 좀 이면의 모습, 좀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민하고 비겁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래서 더 이 영웅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내 모습도 보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영웅들이랑 요즘 영웅들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요즘 영웅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예전 영웅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맞아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거침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맞아. 근데 요즘 영웅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수의 희생을 감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고민, 내가 되게 힘든 일들인데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과거에 진짜 우리가 영웅 이런 신화의 어떤 클래식이라고 봤을 때는 예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예수님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고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웅들은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을 좀 최근에서야 많이 느끼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AND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너무 열려 있어서 감독이 관객들한테 많이 맡겨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관객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나만의 그런 해석을 맞춰가는 재미도 너무 좋았고 촬영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풀샷이 되게 많은데 진짜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극의 분위기를 또 잘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가웨인이 이제 성을 나가서 자연을 맞서는 거잖아요. 커다란 자연에 비해서 가웨인은 엄청 작게 연출을 하거든요. 그런 자연과 대비되는 그런 가웨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대한 풀샷들을 자주 썼는데 그게 굉장히 탁월했고 굉장히 잘 찍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풀샷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영화가 굉장히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뭐랄까 영화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건 맞는데 이 풀샷들이 오히려 저는 좀 압도되는, 오히려 그래서 좀 긴장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무용담 하니까 물론 제 이야기도 생각이 나지만 가까운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이제 책을 발간하신 양주한 작가님,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까운 곳에서 좀 지켜본 친구고 책의 서문에도 나오는 게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무용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서 저는 이제 그 인생을 본 거잖아요. 옆에서 지켜봤죠. 무용담을 만들기 위해서 갔던 여행이 지금의 양주한 작가님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 가웨인의 마음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무용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진정한 인간으로서 우뚝 선 모습이 좀 보였는데 그 부분이 저는 최근에 읽었던 아주 사적인 여행 이 책에서 좀 느끼지 않았나. 바로 옆에 영웅이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영웅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옆에 이제 저는 AND님도 영웅.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결과가 있음에도 그린나이트를 찾아가잖아요. 명예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막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공드님이 생각하는 가장 명예로운 사람. 저는 사실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명예로운 걸 위해서 애쓰지 않은 사람이 저는 명예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잘 받아쳐주시네요.
전 법정 스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 맑고 향기롭게라는 책은 네. 제가 정말 인생책으로 가끔씩 낭독도 집에서 하는 그런 책인데 법정 스님의 인생을 보면 되게 청빈한 삶을 사셨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법정 스님이 남아있는 게 진정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본보기를 좀 보여주셨다. 직접 자기 몸을 자연 속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지 않았나. 명예로워지시려고 하신 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에이든님께서 왜 이렇게 웃음을 자꾸 지시는지. 지난 시간에 모태 신앙이었다가 탈종교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제 불교에 귀한 것이 아니냐. 탈종교라는 뜻이 뭐냐? 네. 종교에서 벗어났다. 아 그렇군요. 저의 그냥 작은 오해일 뿐이었군요. 예. 저는 이제 명예로움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대가 없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높은 신용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용등급 아니고요. 신용등급 말고 신용도. 신용. 그다음에 죽음을 무릅쓴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생각난 게 누구냐면 아버지가 좀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장님이신데 LPG 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렇게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한 번 나가면 한 8개월 아니면 길게 한 14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가웨인이랑 비슷하죠. 여정을 떠나세요. 근데 그 여정이 굉장히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조금 작은 배를 타실 때는 진짜 위험하죠. 원양에 나가시면 그런 기후나 뭐 진짜 아버지 말로는 배보다 3배 큰 파도가 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죽음을 무릅쓴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또 주시고 높은 신용도에서 살짝 문제가 있긴 한데 술을 또 그렇게 안 끊으세요. 하지만 이 대가 없는 사랑과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하셨구나. 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감내해야 할 그런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굉장히 클 텐데도 실은투 잘 안 내고 묵묵하게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 명예로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을 존경할 수 있다는 그 가정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맞아요. 복된 거죠. 지금 가웨인 그린라이트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일종의 등가 교환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너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줘야 된다. 혹은 이만큼 줬는데 나한테는 뭘 줄 것이냐.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 이 장면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등가 교환의 법칙에서 벗어났을 때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영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가웨이는 그 여정 동안에 어떤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 시련들에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게 그 등가 교환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넌 이거 줘야 돼. 마지막에 가웨이는 자기의 그 녹색 허리띠를 쭉 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대가 없이 받은 삶에 대해서 나도 대가 없이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서 느껴져서 등가 교환에서 벗어난 순간 가웨이는 성장했구나. 진정한 기사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졌고 지금까지 영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영화여가 A&D였고요. 몽상가 공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